우리 조합원분들 중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개념이나 그런 게 좀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그걸 잘 이해가 좀 부족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합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 아파트 분양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그 당첨을 통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그런 사업 예의 경우에 사업자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업 부지를 100%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공사의 시공 능력과 금융기관의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 방식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처음부터 땅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는 그 조합비로 토지 매매 계약을 95%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고 또한 더불어 조합원 모집이 100%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자금의 어떤 부족은 조금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조합원 모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광고, 홍보, 그다음에 뭐 부장대행까지 그런 비용들이 총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그걸 필수 사업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초기에 필수 사업비가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조합원들이 내시는 우리 이제 거여조합의 경우에 이제 2차 중도금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돈을 가지고 95%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확보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담금 부분에 대한 그 뭐 납부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내야 될 그 중도금이 그 실적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님 여러분들이 좀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일을 이뤄내야 그 이루어진 그걸 자산으로 금융기관과 시공사를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토지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조합장님 말씀께서는 일반 우리가 청약이라고 불리는 거 시행사가 존재를 하고 그 시행사가 보유한 자금으로 토지 매입을 100%를 한 다음에 그렇죠.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청약 입주자 이제 모집 공고까지 이제 올려서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일반 패턴이죠. 일반 예. 그 시행의 패턴이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원 모집이 되면은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렇죠. 시공사 선정하고 그런 나중에는 이제 브릿지 대출, PF 대출까지 일으켜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아파트를 준공하는 방식인데 두 개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시행 같은 경우는 시행사 이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자체가 이제 시행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이윤이나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들 이제 헷갈리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제 많이들 헷갈리세요. 왜냐면은 추진이 조합 뭐 이제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주거정비법이라 그래서 흔히 줄여서 도정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이제 의거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또 주택법에 보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뭐 또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 예로 들어주면 저희 사업지 근처에 성내천이 있어요. 성내천에 그 옛날에 아남 아파트라고 있는데 아남 아파트가 이제 지금 리모델링 돼서 쌍용에서 지금 돼갖고 아마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데 거기 아마 올해쯤은 끝나겠죠? 예. 올해 말하지만 내년 초에 아마 그렇죠. 입주 가능할 그것도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결성을 해서 한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뭐 수직 증축과 이제 수평 증축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증축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 같은 경우는 지주 자체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 그렇죠.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주들도 조합원이 되실 수 있으시지만은 지금 이제 투자하는 것처럼 이제 일반 조합원 분들도 이제 금액을 내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조합원이 이제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조합원의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디테일하게는 다르지만은 뭐 이제 도정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까지죠? 관리처분인가?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 뭐 네.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산 가치를 평가받고 종전 내 재산 가치와 향후 입주할 아파트의 그 종후 가치를 따져서 거기에 이제 차이만큼 분담금을 이제 보통 조합원들이 분담을 하는 경우고, 저희 사업지와의 차이점은 일단 그 도정법에 의한 그런 조합원들은 자기의 땅과 집이 있어요. 그 담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금자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땅이 현재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는 이런 부분의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계약을 하고 땅을 빨리 계약해서 그 땅의 그 자산을 가지고 향후 우리의 사업에 어떤 그런 아파트 493세대에 대한 그런 자산 가치를 가지고 담보로 저희가 브릿지를 열든지 PF 대출을 해서 땅을 매입해서 착공 시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그 우리 지역주택조합 중에 이제 우리 거여파크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시행을 하는 방식인데, 조합원이 주체가 돼서 예, 조합이 모든 책임과 그거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혜택도 조합원들이 보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현장들 비교하면은 이제 사무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업무 대행사나 지주택 경력을 쭉 이제 갖고 지금 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 단위까지 통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이제 12월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다행히 이제 큰 산 하나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현장들 같은 경우도 통상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조합원들도 다 아시죠?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이 낮잖아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가입을 하시고도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되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담하러도 오시고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유달리 이제 다른 거보다 이제 좀 많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건데, 지구 단위 결정고시까지 이제 받는 현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앞으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합장님? 예, 이제 저희 이제 일을 앞서서 하는 그 주도하는 입장에서야 이제 뭐 저희의 뭐 성과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돼야 되는 상황이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자 건축 심의 절차와 지금 그 사계획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저희 그 현장 내에서 저희가 토지 확보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주들을 만나고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실 건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라도 빨리 잡는 게 조합을 위해서도 비용을 위해서도 훨씬 유리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합이 사실 예산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파크의 경우는 조합원들이 이제 납부하시는 분담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분담금 납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 거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그 뭐 다 사정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좀 고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들 개개인이 이제 사업 주체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조합원이 뭐 가입을 했다가 또 탈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그 데미지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저희가 조합원 한 번 모시는데 들어가는 그 필수 사업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뭐 탈퇴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낸 돈 중에 뭐 약속된 그런 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하지만,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기존 조합을 위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내시는 돈을 가지고 그분의 그 낸 돈을 상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탈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분이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대체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 그 대체 조합원이 내시는 그 비용으로 그 내신 비용을 상환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다른 현장들도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게 왜 필수 사업비 뭐 혹은 이게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네.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 추진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추진위가 이제 그 생기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이게 임의단체 형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집 신고 필증이란 걸 받아야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모집 신고 필증 받기 전에는 조합원 모집이 안 되니까 보통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이게 분담금이 이제 쌓이는 거고요. 모집 신고 필증을 받고 나서도 홍보관이나 뭐 광고, 뭐 조합원 모집 수수료 등 지출할 비용은 많이 있는데 조합원 모집을 위한 재원이 없어요. 최초에. 맞습니다. 추진이 단계에는 처음에 있을 수가 네.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택법에도 이제 존재하지만은 업무대행사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대행사에서 이 추진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집 신고 필증 받을 때까지 토지 작업도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자본 조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이제 오른다고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추진위의 목적이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은 토지 사용권원의 사유지 국공유지 합쳐서 80%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이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분양 시장이 좋아갖고 조합원 모집이 잘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지난 2020년, 21년이 그나마 부동산이 좀 훈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지주택 현장 중에서도 안 좋은 현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50%도 못하고 보통 무너지거나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예,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이 안 되니까 분담금이 없는 거고 분담금이 없으니까 토지 확보를 못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재원이 결국 고갈이 되는 고갈이 거고. 되는 예.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그런 단계들을 다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분들께서 여태까지 내셨던 계약금하고 뭐 중도금 1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결정고시 받고 설립인가 전후까지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쭉 재원으로 쓰인 거고요. 이제 나머지 중도금 2차 같은 경우 이제 재원으로 돼서 토지 매입과 이 그렇죠. 토지 대물 보상 이런 거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중도금 납부가 본격 여태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필수 사업비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 작업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다. 토지 매입 예. 비용으로 활용될 겁니다. 그렇죠. 예. 토지 매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난 저희가 창립총회 하고 나서 2월 3월 맞나요? 그러니까 지주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죠. 지주 사업 설명회를 하는 주된 목적은 이제 저희가 물론 현금 청산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대물 보상으로 최대한 이제 중도금 재원을 아끼면서 저희가 아파트 세대와 대물 교환을 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총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지주분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지금 지주자가 부분도 중요하고 네. 또 그 저희가 300필지 정도 되죠. 네네네. 그 중에 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이 그 필연적인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계약뿐만이 아니고 일부 뭐 세대에 대해서는 잔금까지도 줘야 되는 그런 요구까지 하는 지주들도 계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지주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무주택자라든지 예, 아니면 맞습니다. 예. 85회배 예. 미만의 뭐 그분들은 일- 팔고 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 예. 자격 조건이 안 되면 팔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조건은 그분들이 뭐 우리 사업 일정에 맞춰서 돈 받아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일시불로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재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조합 같은 경우, 우리 그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최대한 저희가 흡수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땅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사실 저희 그 조합의 자격 요건으로 안 되는 안 되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특히 그런 큰 땅들이 이제 큰 자금이 소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이제 늦게 내거나 그러면 공사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리고 공사 일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의 그 필수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늘어나니까 전혀 쓸데없는 비용들이 지급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홍보관을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딜레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담금을 늦게 내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늘어나고 네, 그럼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 자체가 또 그렇죠. 줄어들어요. 사업 지연이 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추가 분담금의 발생 요인이 네.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발생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도 이런 자리도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가오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뭐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들이 좀 해서 조합으로 좀 찾아오셔서 한번 화라도 내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좀 들으시든지 좀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일에 관계되면서 좀 느꼈던 점은 뭐냐면 그 어떤 정보에 대한 분별력, 그 지나간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 어떤 진실인 것처럼 네.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그 조합을 한번 방문하셔도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조합에 오셔서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선님 오셔서 확인하셨죠. 네. 예. 처음 이렇게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제 사실 좀 놀라기도 했었고, 네네. 예,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비리가 많다고 그러더니 그 비리가 터지는 것은 아닌가, 네. 예,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조합에 직접 와서 이제 그 소명, 예, 그거를 듣게 됐는데, 네. 잘못된 정보, 네. 예, 그걸로 인해서 네. 그 조합원들한테 그런 불신감, 네. 또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그게 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네. 모든 조합원들이 만약에 의심이 난다면 네. 그 어떤 그 출처 불명의 네. 그런 정보를 의지할 게 아니라 네. 그 정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네. 그 조합에 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는 확인을 해보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네. 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네. 그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충분히 네. 소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좀 얼굴 보고 이렇게 대화한다면 충분히 뭐 그런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갈등 조정에 대가신 것 같은 말씀이십니다. 하나, 둘, 셋. 잘 되고 있고 잘할 겁니다.